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한민국의 진리를 올바로 세우고자 모인 바른청년연합입니다. 저희는 오늘 자유를 찾아 내려온 탈북민들을 정부가 강제 북송한 사건에 대해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을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추모식은 국민들의 애국가 제창, 묵념식, 성명서 낭독, 발언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강제 북송 규탄 집회가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한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제 북송으로 인한 탈북민 희생자분들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어서 지연아 탈북 작가님의 탈북 소녀의 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무서워요. 거기 누구 없나요? 여긴 지옥인데 거긴 누구 있나요?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아무도 저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거기 아무도 없나요? 제발 우리의 신음소리 들어주세요. 짓밟히는 우리의 아픔들 들어주세요. 거기 아무도 없나요? 사람이 죽어요. 왜 지구도 죽어가요? 불러도 왜 대답 없나요? 거기 정말 아무도 없나요? 두려움에 옮겨지는 소리 오직 들을 수 있나요?
피가 지쳐서 이어서 바른청년연합의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자국민 살해한 인권 말살 정보를 규탄한다. 자칭 인권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은 응답하라. 귀순 의향서를 쓴 북한 동포들을 북한 정권에 도로 갖다 바친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요 우리의 동포인 탈북민들에게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을 묶어 강제 북송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다. 21세기 자유 대한민국에서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3년의 시간이 지나고서야 공개된 판문점 사진들과 관계자 증언들을 통해 설마 했던 일이 사실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북한 청년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북한으로 끌려갔다. 자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국가 주도의 반인권적 범죄 행위를 보며 비분강개한 마음을 도저히 떨칠 수 없다. 강제 북송당한 북한의 청년들은 우리와 같이 자유를 원하는 젊은 청년들이었지만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생명을 강제로 앗아갔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강제 북송이라는 반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국가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다면 국민들은 결코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고 중대한 국가의 의무다. 그러나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현철은 2019년 11월 21일 한반도 평화정책 간담회에서 강제 북송의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당연히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처리한 사건이다 라고 말했다. 그의 증언이 맞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유를 찾아 돌아온 탈북 어민들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적 북한 정권에 갖다 바친 것이다. 자칭 인권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은 응답하고 해명하라. 인권과 사람을 앞세웠던 과거의 모든 약속들은 모두 거짓과 위선이었나? 도대체 어떤 증거로 누구의 말을 듣고 탈북 어민들을 살인자라고 단정했는가?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내쫓은 반인권적 범죄 행위를 정말로 당신이 지휘했는가? 11명을 살인한 사람을 변호했던 자칭 인권 변호사가 어떻게 의혹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정권에 상납했는가? 국민의 생명을 대가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했나? 전직 국가 원수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울분에 찬 국민들의 질문에 응답하라. 성실하게 해명하라. 자유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국민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는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어서 바른청년연합 서대곤 청년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바른청년연합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24살 청년 서대곤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 자리에서 탈북민을 북한에 강제 북송한 사건에 대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 모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2020년 5월쯤에 대한민국 해군으로 입대하고 군 복무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제가 군을 다녀온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가 국민으로서 해야 하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저의 모든 시간들이 부정되었습니다. 국민으로서 국가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라면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면서 국민을 지키지 않는 국가, 국민을 사지로 내몰면서 그 국민을 찢어 죽이는 국가, 그런 국가가 과연 옳은 국가, 제대로 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그 기틀부터 자유가 보장되고 그 기반부터 자유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자유가 보장이 되고 또한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또 자유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견디고 자유를 향한 탈출을 했는데 자유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정부는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의 자유를 빼앗고 그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렇게 정부는 자유를 찾아온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그의 소중한 생명을 정부는 북한에 곡물로 바치듯이 저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를 보고 대한민국이 자유의 국가, 자유가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자유라는 것이 국가가 자유롭게 국민의 생명을 짓밟고 언제부터 자유라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자유롭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까? 흉악범이다. 국가 안보가 위험해서 그렇다. 헌법상 탈북자는 한국 국민입니다. 북한 국민일 때도 북한 주민일 때도 한국 국적자입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헌법과 정의를 위해서 탈북자들을 한국에 들어오는 그 순간 곧바로 한국 국민이 됩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 이유는 원래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흉악범을 저지르면 그 흉악범을 찢어주겠습니까? 언제부터 흉악범죄를 저지르면 그 흉악범을 북한에 소 끌고 가듯이 쓰레기를 버리듯이 질질 끌고 갔습니까? 제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국민은 헌법에 따라 인권을 보장받으며 마땅히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판결에 따라서 대한민국이라는 땅 안에서 형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흉악범은 한국 국민이 아니고 인권이 없다. 나는 이 주장은 터무니도 없는 소리입니다. 또한 북한에 가면 무조건 죽임을 당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도 북송을 강제로 했다는 그 사실은 그 정부가 국민으로서 국가로서 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그 국민의 인권을 그 국민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침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를 향한 국민의 헌신과 의무는 이야기하고 요구하지만 국민을 향한 국가의 헌신과 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 국민의 자유를 무시하는 정부, 국민의 생명을 무참히 수정하는 정부. 저는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청년으로서 이런 것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이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올바른 정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자유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올바른 정부가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끔찍한 일을 자행한 전 정부에게 외치려고 합니다. 제가 구호를 제청하면